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결국은 뭐 친윤 대 반윤 구도로 가나요?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막이 올랐죠. 네. 근데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구도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결국 이제 어대안이라고 하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현재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는 나경원 의원이 좀 웃고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원희룡 후보가 튀어나오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타격을 좀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나는 이제 원조 찐윤이다 이러면서 이제 영남 중심의 찐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비윤, 반윤 이렇게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샌드위치처럼 꼈는데 네. 좀 이게 당내 경선에서는 좀 안 좋은 구도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좀 울상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분 더 계시는데 이제 윤상현 후보도 네, 있다. 네네네. 예, 이렇게 네 명이 네. 지금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윤이 누구고 반윤이 누구예요? 이제 친윤은 원희룡 그리고 원희룡. 이제 반윤은 한동훈인데 비윤은 나경원.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되죠. 근데 이제 저 한동훈 후보의 반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말 민심을 쫓아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정 여론이 70%나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반윤은 아니고 네. 약간 그 신용하는 반윤이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희룡 전 장관은 계속 그 한 놈만 팬다. 네. 그래요? 나 한동훈만 팬다. 근데 다 한동훈만 센 패고 사람.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죠. 한동훈만 패고 근데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그 전 장관은 네. 뭐 정치를 좀 모르는 초보다, 뭐 신인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뭐 10초 간단하게 뭐 잘해봐라 그랬다는 거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그 얘기를 여기 와서 듣고 있는데 요즘 좀 재밌습니다. 요거 주목해보세요. 재밌어 아주 그래요? 그냥. 예. 왜냐면 예. 저는 이제 이 정알못의 입장을 계속 대변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사실 이 한동훈의 역할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참 쌍둥이처럼 윤석열의 그래, 2인자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윤으로 됐다는 것도 솔직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쵸. 다 약간 무슨 연극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조롱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원희룡은 그러면 당대표가 돼서 대선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윤혜 누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게 네. 지금 뭐 한동훈 후보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원래 사전적 의미의 그런 반윤, 무슨 민심을 쫓아가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좀 맥락을 설명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속이 아주 그 간장종지보다 조금 작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했는데 총선을 겪으면서 한동훈 후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밥도 먹으러 오지도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삐져가지고 잠깐 지금 서로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런 구도가 형성은 됐는데 우리 오윤 누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한 통속인 건 또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할까요? 예, 뭐 약간 그런 그런데 거죠? 제가 좀 약간 네. 도발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예. 우리 개혁 보수의 상징 신인규 변호사한테 제가 질문을 하면 개혁 보수의 상징. 실제로 네. 일단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측이라는 건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맞추면은 뭐 돗자리 깔으라 그러는데 또 틀리면 굉장히 쪽팔리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될 것 같냐면 원희룡 후보가 그래요? 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친윤과 반윤 그룹이 일단은 당내에서 붙는 선거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원희룡과 한동훈의 거의 양강 대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나경원 후보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긴 한데 저는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보시면은 결선 투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표를 딱 해서 1등이 50%를 못 넘으면 네. 또 한 번 1, 2등을 갖다가 투표를 붙여요. 근데 저는 왜 원희룡 후보가 이길 것 같냐면은 이 한동훈 후보라는 사람 자체가 내공이 없습니다. 내공도 없고 정치를 갓 시작한 거의 뭐 갓난아이 같은 수준인데 막 갑자기 수학 능력 시험 보러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첫 출마 선언부터 뭘 아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연기는 하는데 밑바닥이 스멀스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그래도 나름의 내공이 있고 또 친윤에서 조직표를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결선 가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웃고 계시네요. 아직 한 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생각하세요?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한대요. 네. 제발 퀴즈 좀 내지 말라고 이러는데 아니 500원 걸고 한 번 더 여쭤보면 500원 이요? 우리 오윤혜 대표께서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저 4명 중에. 그 전에 저는 궁금한 것이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까? 당원이 당원 100%? 당원 80%. 8대2야, 8대2. 여론조사 20. 여론조사 20%가 네. 있고 당원이 80%가 그렇지, 있다는 거죠. 이거라면은 저는 한동훈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왜요? 유리하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뽑는 거였으면은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잘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자기를 잘 이렇게 끌어줄 만한 사람들을 뽑겠지만 당원이랑 일반 여론이라면은 한동훈이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이 그 보수 쪽에서 네, 좋습니까? 윤석열이 없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술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먹고 구수도 안 했고 뭐 부인도 괜찮고 뭐 얼굴도 나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이라면 한동훈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샴 쌍둥이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윤이라든지 반윤이 아니죠. 말은 지금 그렇게 해도 속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동훈이 결선까지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 또는 국민들은 네. 지금 이 전당대회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결과 똑같다. 뭐 그냥 윤석열과 친하다 안 친하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네. 지금 일단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관계 설정하느냐.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은 내심 한동훈이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한동훈이 된다고 해서 샴쌍둥이인데 이 사람 때문에 민주당이 무슨 협력을 하느냐. 본인도 지금 특검 받아야 되는데 그치.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민주당이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희룡. 네. 원희룡이 이제 상대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당원들은 그럼 어떻게 갈 거냐. 네. 아마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네. 여론조사 대충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초반 여론조사가 전체 70% 정도 장악하고 그리고 7월 23일 날 전당대회를 합니다.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았죠. 한 달이 이제 채 안 남았죠. 네. 그리고 이제 7월 23일이 화요일입니다. 보통 전당대회는 일요일 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전당대회를 했을 때 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되느냐, 뭐 이런 걸 좀 이제 따져보면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데 저는 500원 걸면 한동훈이에요. 야. 한동훈이에요. 왜요? 대표님도- 이유는 뭐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한동훈이 만약 당선되면 민주당하고 손잡아서 윤석열 탄핵할 거다 이 논리를 펼 거예요. 최병 특검 문제도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고 마타도를 끝까지 이렇게 이제 하면 한동훈이 결국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하고 더욱더 척을 지면서 독자 노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많이 갈라져서 자기 미래권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고 갈 거냐 특히 김건희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면 굉장히 내용이 심해질 건데 지금 다른 후보들이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원희룡이 갖고 있는 대중성 약하죠. 그리고 원래 대통령과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지방선거 대선에서 아예 어려워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지금 한동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500원 일단 걸어놓고요. 네. 500원. 아유, 너무 째째하다 500원. 그러니까. 너무 한동훈 아,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 저는요 우리 정계한 대표님처럼 보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건 저도 아는데 제가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윤심이에요, 윤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4%짜리 후보 있죠. 네. 김기현 후보를 네. 4%를 52%를 만들어 버렸어요. 오. 그때 뭐 나경원도 뿅망치로 때리고 맞아. 뭐 안철수 때리고 막 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만들 힘은 없는데 또 반대로 50% 넘는 후보를 떨어뜨릴 힘은 있어요. 반대로. 왜냐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동훈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원희룡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동훈을 떨어뜨릴 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갖고 있다. 요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까 당원 투표 80대 민심 20이랬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이 80%대 20%라는 게 사실상 당원들이 여론조사 일반 당원들의 일반 여론조사의 응답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원 100%라고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온 당원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의 당원들은 동원되는 당원이 있어요. 그럴 수 그래서 국민의힘은 버스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버스임이냐면 이제 버스로 사람들 좀 실어 나르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당원들이 이제 많이 없고요. 네. 그분들은 거의 투표를 안 합니다. 아, 그럴 수 투표율이 있겠네.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버스
버스로 동원되거나 뭔가 이렇게 콩고물을 나눠 먹을 사람들 있죠. 여기는 전화 돌리고 이 엄청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뭔가 조직표, 조직 선거가 매우 통하는 그런 당이거든요. 그럴 수 있구나.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뭐 아무리 연령들도 높으시니까 더 그러겠지만 저는 이 당원들 구성이나 투표 행태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퍼렇게 지금 눈뜨고 한동훈을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결선 투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뒤집어버릴 수 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